마이너스 2알파로 벗고 나올 수도 있어. 맺힌 경우가 두 가지니까 총 4가지 경우가 나와요. 헉, 이거 너무 많은데? 자, 이 경우의 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 있는 식을 봤어요. 식을 봤더니 안타깝지만 두근의 합을 내가 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뭐는 확실히 구할 수 있어요? 두근의 곱은 확실히 구할 수 있는 상태지. 두근의 곱이 며칠에? 마이너스 48이래요. 자,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48이다라는 건 한근이 양근이면 한근은 음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사항으로부터 그래 내가 한근을 만약에 3알파로 친다면 다른 한근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2알파가 될 거야 라고 요렇게 두근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됐나요? 예, 요 2가지 조건 이용해서 요렇게 매칭을 해야 되고요. 사실 요 문제는 네,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요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두근의 곱을 꼭 확인하고 가세요. 이게 엄청난 힌트가 됩니다. 저 힌트를 놓치면 풀이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길어진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게임 끝났지.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48이야. 이거 두 개 곱해보면 몇 나와요? 마이너스 6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48 나오네요. 결국 알파의 제곱은 몇일까? 6, 8에 48 나오니까 예. 결국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여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 선생님 잠시만요. 마이너스 6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48 맞죠? 예. 그래서 몇 가지 갑니까?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까지 가겠네요. 자, 여기까지 됐죠? 예. 그럼 우리 이제 두 근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자, 3알파는요, 어떤 경우와 어떤 경우로 나뉘어지게 됩니까? 이게 3 곱하면 6 루트 2가 되거나, 혹은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마이너스 6 루트 2가 되는 경우가 있겠지. 자, 그리고 요게 보이는 마이너스 2알파에다가 대입을 하면 얘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4 루트 2가 되거나, 얘는 몇이 되겠습니까? 플러스 4 루트 2가 될 거야 라고 2가지 가능한 경우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근의 합 계산해 보도록 하자. 자, 두근의 합은요, 저거 두 개 합하면 몇 나와요? 맨 위에 1번은 2 루트 2 나오지. 얘가 몇과 같아야 된다?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k 플러스 7과 같아야 한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네요. 그래서 요 녀석 마이너스 요렇게 플러스로 바꿔서 풀고 k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잠시만. 엄청난 실수를 하나 했어.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무슨 실수했을까? 찾아낼 수 있을까? 엄청난 실수 하나 했는데 선생님이 엄청난 실수 하나 했는데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서 무슨 실수인지 알겠어요? 얘가 두근의 곱이 되려면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큼이죠. 예. 그래서 두근의 곱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8이 아니라 24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고칠게요. 죄송합니다. 뭔가 너무 루트까지 나와서 지저분하다 생각만 하고 있었어. 너무 지저분했어. 그래서 예, 저 녀석을 놓쳐서 다시 그럼 몇 되겠습니까? 여기에 4.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이 나오네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하나가 6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4. 두 번째 경우는 하나가 마이너스 6이면 얘는 4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두분의 합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두분의 합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7이 나오는데 1번 같은 경우는 두분의 합이 2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얘 플러스로 바꾸고 3k 마이너스 7은 4 결국 3k는 11 k는 3분의 11이라는 답이 하나 나왔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두 근의 합이 즉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7인 두 근의 합이 저기서 몇이 나오고 있어요? 2번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요 녀석 계산했더니 3k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4 결국 3k는 3 결국 k는 1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답은 뭘까? 1. 왜? 정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므로 정수인 녀석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이에요. 얘는 답이 될 수 없고 얘만 답이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미안해요. 문제가 너무 무거워서 앞에 입자가 안 보였어요. 합쓰다가 보였어. 그래서 너희도 주의하기 바란다. 자, 여기까지 필기. 선생님 저기 네. 할 두근 합 옆에 네. 2분의 3k 마이너스 7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공식 보여요? 예. 두분의 합공식 뭐라고 가르쳤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가르쳤죠. 마이너스 a 자리에 2가 있네요. b 자리에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7이 있네요. 네. 근과 계사의 관계 공식 이용했습니다. 요 정도 문제가 이 파트에선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되셨습니까? 지워도 되나요? 아니요. 안 되나요? 예.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 페이지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다시 앞으로 넘겨서 두 번째 개념, 요 개념 좀 보고 가도록 하자. 자, 식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요 2차 방정식의 두분이 알파와 베타인 상태입니다. 자, 이때 문제가 f의 ax 플러스 b는 0이고 a는 0이 아닌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겠니? 라고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의 수학적인 의미 설명드릴게요. 얘는 뭐냐면 어떤 f라는 함수식이 있는데 그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하면 요 녀석이 무조건 0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x자리에 베타를 대입하면 얘가 무조건 0이 된다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위에 있는 f하고 요 밑에 있는 f는 같은 f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문제에서 나왔다면 다른 함수였으면 g, h 이런 걸로 바뀌었을 거야.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요 안이 몇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전체가 알파가 되거나 이 전체가 베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저 식에서 그래 ax 플러스 b 전체는 알파가 되거나 ax 플러스 b 전체는 베타가 돼야 돼 라고 이렇게 식을 넣을 수 있겠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방정식에서의 근이라는 건 바로 여기에 보이는 요 x값이 근인 거예요. 맞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 x값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넘겨버리면 ax는 알파 마이너스 b므로 x의 값은 a분의 알파 마이너스 b다. x의 값은 a분의
베타 마이너스 B다라고 새로운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나? 예.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드리도록 하겠다. 30초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그리고 오늘까지 숙제 못 낸 사람은 내일까지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시간 더 필요하신 분 답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만히 보자.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요 f의 x 자리에 알파가 들어갔을 때 0이 나오고 x에 베타가 들어갔을 때 0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F 안에는요 알파 플러스 1이나 베타 플러스 1 이런 애들로 꽉 차는 경우에만 0이 된다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F의 x-2 역시 0이 돼야 된대. 그러면 이 전체가 뭘로 가득 찰 때만 0이 나올 수 있다? 알파 플러스 1이나 혹은 베타 플러스 1로 가득 찰 때만 1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때 근을 구하라는 건 바로 요 x값 구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x-2는 알파 플러스 1이구나, x-2는 베타 플러스 1이구나 라고 이렇게 해놓고 x의 값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 말하고자 하는 개념이 뭔지 이해가 되나? 아유, 3이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요런 거예요. 자, 그런데 뭐래? 이 두 군의 곱을 구하래요. 와, 두 군의 곱, 얘 구하란 얘기구나. 즉, 알파 플러스 3, 베타 플러스 3 구하래요. 알파 베타 플러스 3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 구하시오 라는 요런 상황 되겠네요. 자, 알파 베타 값은 5랍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3이랍니다. 그래서 요 녀석 계산하면 답은 몇 나올까요? 23. 요런 식으로 답을 내시면 돼요. 개념 문제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예, 2차 뭐지? 갑자기 카르스에서 깜짝 놀랐다. 예, 2차 방정식의 개념의 제목 적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개수야, 개수와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유리 개수, 실개수, 켤레근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유리개수, 실개수, 켤레근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다가 보면요. 야, 개수가 전부 유리수야, 일명 유리개수야 라고 언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출제자가 유리개수를 언급했는데 한 근의 형태가 가만히 보니까 유리수 플러스 유리수 루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무조건 이 경우에는 또 다른 한근은요. 유리수 마이너스 유리수 루트가 근이 되게 돼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요 조건은 무엇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야, 한근은 얘고 한근은 얘야 이렇게 줘도 되는데 한근을 주지 않고 유리계수인데 하나가 이렇게 나와. 또 다른 한근 뭘까? 유리수 마이너스 유리수 루트 이런 식으로 탐내란 얘기예요. 자, 똑같은 원리로요. 계수가 모두 실계수라고 주어진 상태에서요. 예, 실수 더하기 실수. 뒤에 뭐 붙을 것 같아? 실수의 반대 개념의 대표적인 상징인 허수단위 I 이렇게 붙여요. 자, 실수 플러스 실수 I가 근이면 또 다른 한근은 무조건 뭐가 되겠다? 예, 실수 마이너스 실수 I가 근이 되겠다예요. 여기에서도요. 실계수 조건과 근이 하나가 주어질 땐 이 녀석이 바로 또 다른 한 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유리계수, 실계수, 켤레근 개념이에요. 왜 켤레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리계수 2차 방정식의 한근이 루트 5 플러스 3입니다. 자, 나왔네요. 유리계수 나왔고요. 한근이 루트 5 플러스 3이래. 이때 또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3이에요. 이것도 루트 5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비극의 시작이야? 뭐의 부호만 반대야? 루트 앞에 부호만 반대. I 앞에 부호만 반대예요. 자, 실계수 2차 방정식의 한근이 마이너스 3i 플러스 7일 때 또 다른 한근은 3i 플러스 7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화살표 빼고 루트와 i 개수의 부호만 반대, 루트와 i 개수의 부호만 반대, 루트와 i 개수의 부호만 반대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예, 됐어요. 자, 그러면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배경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a, b, c가요. 예, 유리수라고 이렇게 정의가 된 상태예요. 일명 무슨 계수다? 유리계수라고 정의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풀어보래. 인수분해 안 되네? 이래서 선생님이 근의 공식을 썼어요. 그런데 이 근이라는 것을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2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저기 보이는 근을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a, b, c가 유리수기 때문에 2a분의 마이너스 b도 유리수 되겠지요? 네. 예, 얘 유리수 될 거예요. 그리고 a, b, c가 유리수니까 2a분의 1도 당연히 유리수 되겠죠? 예. 즉 유리수일 때는 유리수 플러스 유리수 루트가 근이면 유리수 마이너스 유리수 루트도 근이다 라는 게 한눈에 쏙 보이십니까? 예, 요런 원리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이때 A, B, C는 실수입니다. 예, 일명 실계수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fx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자체를요, 선생님이 fx라고 놓을 거야. 넣을 수 있지? x에 관한 어떤 식? fx. 그런데 얘가 0이다. 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거예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x 자리에 오메가를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한다지. 그래서 첫 번째 만들어지는 식이 바로 요 식이야. x 자리에 오메가 대입해도 근이니까 등식 성립할 거야 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등식의 양변에 뭔 짓을 합니까? 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켤레복소수를 이렇게 붙여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그래서 이제 원래 f의 오메가라는 것은 x자리에 오메가를 대입한 a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b 오메가 플러스 c와 같으므로 이 f 오메가를 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썼어. 그러면 이렇게 길게 쓴 요 켤레복소수의 반은 짧게 끊어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는 뭐예요? 여기도 이렇게 붙이는 건데 A, B, C는 실수지. 실수에 이렇게 박아 붙은 건 붙으나 안 붙으나 값이 어떠하다? 똑같아요. 결국엔 얘만 발을 붙이고 있네요. 그래서 0도 실수니까 이렇게 바 떼고 가도 상관없겠지? 그래서 봤더니 와 얘가 0이라고? 이 식이랑 똑같은데 x자리에 오메가 바를 붙인 것도 등식이 성립하네? 그러므로 f의 오메가 바도 0이겠다라고 요런 논리로 가는 거야. 이해가 될까요? 여기까지 이해될까? 넘어가도 될까? 예. 자, 그래서 우리요. 자, fx는 0, 즉 실계수고 2차 방정식의 2차 이상의 n차 방정식에서는 오메가가 근이면 무조건 오메가 바도 근이다. 즉 a 플러스 bi가 근이면 또 다른 한근은 무조건 a-bi가 근으로 나온다. 라는 결론을 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문제 풀어보세요. 2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애매하다. 못 넘어가겠구나. 그늘 돌리고 출근했고. 다음 시간에 하자. 답은 5. 정답입니다. 자, 우리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근이 3 플러스 루트 2i일 때 실수 a와 b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근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a, b를 구하래. 이 얘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맞나요? 자, 그래서 근을 봤더니 한 근만 주어졌는데 AB가 실수래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AB가 실수면 얘도 실수, 얘도 실수, 얘도 실수. 와우! 실계수구나?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얘가 실계수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한근은 무조건 몇이 되겠습니까? 불러 3 마이너스 루트 2 i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해볼까? 두 근의 합은 몇이 되겠습니까? 6. 두 근의 곱은 몇이 되겠습니까? 얘 무슨 공식이에요? 켤레목소수끼리의 곱이지?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해서 9 더하기 2는 11 이렇게 나와요. 맞나요? 예. 그런데 여기 봤더니 x제곱의 개수가 1인 식이므로 우리는 이 녀석 이용해서 막바로 얘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1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일 거야 라고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a는 몇 되겠습니까? a는 11 그리고 b는 몇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a와 b를 합하면 답은 몇 되겠습니까? 5가 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푸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고 2차 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